사랑과 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러시아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18일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94일째인 18일 세월호 직원 중 마지막 실종자인 이묘희 씨가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키로 했습니다. 군 당국이 노후화된 공군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개발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성능이 우수한 쌍발 엔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마야의 노래입니다. 나를 외치다. 새벽이 우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꿈도 꾸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러시아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18일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CNN은 이날 미 정보당국이 MH17을 격추한 미사일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 반군이 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MH17이 추락하기 직전 지상에서 지대공 미사일용 레이더 가동이 탐지됐다. 모든 정보가 친러시아 반군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17일 MH17 격추가 분리주의 반군의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 2건을 공개했다. 반면에 러시아와 분리주의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반박해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네덜란드인 189명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호주 등 최소 11개국 국민 298명이 탑승한 MH17이 격추되는 글로벌 비극에 국제사회의 분노도 확산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이날 TV에 출연해 러시아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러시아 제재를 위해 유럽이 더 나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는 분리주의 반군이 러시아가 제공한 무기를 사용해 호주인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호주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8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이날 반군 측과 합의해 현지에 국제조사단을 파견했다. MH17은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오후 5시 15분경 러시아 국경에서 30km 떨어진 동부 도네츠크주 그라보보 인근에 추락했다. 18일 현재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94일째인 18일 세월호 직원 중 마지막 실종자인 임효희 씨가 발견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달 24일 안산 단원고 윤모양을 수습한 이후 24일 만에 발견된 것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세월호 선체 3층 주방에서 여성 실종자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흰색 위생복에 비닐 앞치마와 팔토시를 착용하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실종자는 10명으로 줄었고 사망자는 294명으로 늘었다. 합동구조팀이 지난 10일부터 잠수 방식을 바꿔 수색을 재개한 지 일주일 만에 실종자를 발견하면서 팽목항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한 가족은 다른 가족이라도 차가운 물속에서 나오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잠수팀별로 수색구역을 조정해 정밀 재수색에 나서고 있다. 합동구조팀은 아직 진입하지 못했던 4층 선미 왼쪽 28인실에 진입하기 위해 선체 외판을 추가로 절단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키로 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쌀 시장 개방을 또 미루면 의무 수입 물량이 대폭 늘기 때문이다. 300에서 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 물량이 과도하면 특별 긴급 관세 SSG를 부과해 국내 쌀 농업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 WTO를 상대로 한 정부의 쌀 관세율 협상은 순탄치 않다. 도도한 개방의 물결 속에 높은 관세율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정부가 2차례 쌀 관세와 유예 조치를 받은 20년간 쌀 산업을 보호하는 데 치중한 것은 미봉책,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쌀의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2차례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았다. 추가로 관세 유예 조치를 받으면 최소 시장 접근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 9천 톤에서 최소 82만 톤으로 2배 는다. 이럴 경우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공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관세율이 대략 300에서 500%인데 정부 안들도 그 범위 내에 있다며 외국산 쌀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긴급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적정 관세율은 400%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WTO가 매우 높은 관세율이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쌀 수출국인 미국도 고관세율에 부정적이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여 때 쌀을 양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쌀 양호 대상 제외 방침을 고수하느라 TTP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어려운 숙제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국회와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쌀 산업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대책은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전업 농들력 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 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이다. 상당 부분이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우리 쌀이 품질과 가격 등에서 수입쌀보다 우위에 설 장기 마스터 플랜 없이는 수입 개방에 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군 당국이 노후화된 공군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KF-X 120대를 개발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성능이 우수한 쌍발 엔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군은 그동안 한국형 전투기에 부착할 엔진 수를 쌍발로 하느냐 단발로 하느냐를 놓고 고민해왔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는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8일 군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쌍발 엔진이 단발 엔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KF-X 사업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KF-16 전투기보다 기동성과 장비가 우수한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양산할 계획이다. 군 당국의 연구에 따르면 쌍발 엔진을 적용하면 8조 5천억 원, 단발을 적용하면 6조 7천억 원의 체계 개발 비용이 든다. 양산 비용은 쌍발이 9조 6천억 원, 단발이 7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120대를 30년간 운용 유지하는 비용은 쌍발이 8조 9천억 원, 단발이 7조 6천억 원이었다. 따라서 개발과 양산, 운용 유지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쌍발이 27조 원, 단발이 22조 2천억 원으로 4조 8천억 원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군은 작전의 효율성과 안보를 고려할 때 비용보다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무기를 많이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인 추력은 쌍발 엔진이 4만 4천 파운드에 비해 단발 엔진은 3만 2천 파운드로 나타났고 최대 속도도 쌍발은 마하 1.97, 단발은 마하 1.89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중전에서는 기술적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만큼 공군에서 40년 이상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양산 물량이 점차 늘어나면 장기적 측면에서 획득 비용과 운용 유지비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정희송의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어찌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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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어찌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하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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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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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이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약도 먹다 끊으면 내성만 키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 5명과 역시 장관급인 이병기 신임 국가정보원장, 성낙인 신임 서울대 총장, 차관급 4명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에서 국가 혁신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열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또 2기 내각이 출범하는 현재 우리는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서 있다며 하루하루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노력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의 불씨를 살려 경제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국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와 청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국민의 불안과 고통 해소,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각 부처 장관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현에 있어서는 현장이 중요한 만큼 정책을 만드는 데 10%의 힘을 기울였다면 나머지 90%의 힘은 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홍보와 점검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종섭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안행부는 안전과 공직기강을 맡는다. 일 잘하고 사명감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차관급으로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 왕정홍 감사원 감사위원,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몇몇 인사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기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언론중재위원과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역임한 미디어 전문가다. 김 교수 외에도 문체부 1차관과 예술의 전당 사장을 지낸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문체부 차관 출신으로 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한 오지철 TV조선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각 수석실별로 인사정비를 진행 중인 가운데 홍보수석실 산하 김진각 홍보기획비서관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천영식 국정홍보비서관을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맞교환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수도권 참패론이 불거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연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논의는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야권연대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지만 이번에는 깜짝 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연대를 이끌어낼 동력이 부족하고 공학적 연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차가운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중앙당 차원의 논의 가능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전략기획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나눠먹기식 야권연대에 대해선 국민이 더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당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고려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선거가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추진해봐야 실리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다. 새정치연합 후보로의 단일화가 아니면 야권연대를 추진할 수 없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차원의 연대는 어렵지만 선거 막판 지역구별로 극적인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수원 병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는 원론적으로는 야권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손 후보 측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괄적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 지역 단일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후보의 경우 다른 야권 후보들의 득표력이 낮은 데다 보수 결집 등 역풍이 불 수 있어 야권연대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역은 다르다. 동작 을에서는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 수원 정에서는 새정치연합 박광온 후보와 정의당 천호선 후보가 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공천 파동을 겪은 동작 을을 내어줄 정치적 여유가 없고 새정치연합 후보가 앞서고 있는 수원 정에서도 양보하기 어렵다. 당초엔 147석인 새누리당의 과반 수석 여부가 달린 중요한 선거로 지적됐지만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과반 의석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야권연대의 명분과 동력을 약화시켰다. 새정치연합이 소극적으로 나오자 정의당은 강공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까지 제안에 회답이 없을 시 야권연대는 새정치연합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완조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고위 관계자도 새정치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리더십으로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의 희비는 부산, 경남, 경북에서 갈렸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들 세 개의 권역에서만 김 대표는 친박의 맏형인 서 최고위원보다 6,943표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8일 입수한 후보자별 득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17개 시도별로 실시된 당원과 청년선거인당 현장 투표 결과 12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투표는 전당대회 전날인 13일 실시됐다. 이 자료에는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장 투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인 서 최고위원은 대구, 충남, 충북, 세종시 등 4곳에서만 1위를 했다. 17개 시도에서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보다 총 1,186표 앞섰다. 김 대표는 우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서 유효 투표수 1,437표 중 4,160표를 얻었다. 서 최고위원보다 2,422표 많고 17개 지역 중 최다 득표차를 보였다. 경남에서도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의 득표차는 2,355표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북에서도 표 차이가 많이 났다. 서 최고위원은 친박의 조직표를 기대했지만 이곳에서 김 대표보다 2,166표가 적은 3,893표를 얻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100년이든 1000년이든.
좋아하는 니 그 오랜 세월을 한마디 말 없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 눈가에 주름 하나 이마엔 주름이 둘 무심하게 가는 저 세월아 백년이든 천년이든 사랑할 거야 가슴에 꼭 안고 사랑할 거야 소매 끝에 땀방울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니 그 오랜 세월을 한마디 말 없이 나만 믿고 따라준 당신 눈가에 주름 하나 이마엔 주름이 둘 무심하게 가는 저 세월아 백년이든 천년이든 사랑할 거야 내 품에 꼭 안고 사랑할 거야 소매 끝에 땀방울까지 백년이든 천년이든 사랑할 거야 가슴에 꼭 안고 사랑할 거야 소매 끝에 땀방울까지 소매 끝에 땀방울까지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과 첫 모임에서 경제 난제를 풀기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소비와 투자, 실물과 심리가 모두 꼬여버린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아직까지 걸어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절실함의 표현이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 난제를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존 상식과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을 요구했다. 그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라는 자세로 창의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달간 경제부총리 준비에 매진한 그가 2기 경제팀에 주문한 첫 키워드가 창의라는 점은 곱씹어 볼 만하다. 한국 경제가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꼬여 있어 한 줄 한 줄 풀기보다는 싹둑 잘라버려야 할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미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주춤거리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꺼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런 어려움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겹겹이 쌓인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해 더욱더 심각성을 느낀다며 가계소득 정체와 비정규직 문제, 기업가 정신 쇠퇴에 따른 투자 둔화, 자금 경색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뭐든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타이밍상 올해 추경은 물 건너갔지만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 확장 정책을 꺼내들었다. 기금을 증액하고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거북등처럼 갈라진 민생경제의 유동성 물줄기를 대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선순환을 구축해 가계와 기업이 상생하는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 바람을 다시 일으켜 경제 전반으로 속속들이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과 배당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적자 지정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거품관리 대상으로만 여겼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총부채 상환 비율과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모두 풀기로 했고 주택기금을 5조 원 이상 늘려 집을 살 수 있는 유인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수출의 힘을 꺾지 않기 위해 외환 유출입 제도를 정비하고 비축률을 선구매하는 등 강력한 환율 방어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조만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 간극을 좁히고 적극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뚝심 행보는 2년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밀어붙이던 아베노믹스와 상당히 닮아있다. 일본 안팎에서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강력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자 일본 경제는 눈에 띄게 생기가 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경제는 일관된 리더십이 국민에게 경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 과정에서 살아나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가 아베노믹스에 도전장을 던지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중에 2기 경제팀 철학과 주요 정책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매일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한국GM이 완성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제안이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계에 올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GM은 17일 열린 18차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체적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말했다. 명절 휴가비, 개인연금, 기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한국GM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시기에 대해선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사측은 8월 1일부터 적용하자고 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9차 교섭에서 적용 시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계는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한국GM과 우리는 서로 상황이 다르다. 법원 판단을 봐야 한다고 했다. 르노 삼성자동차 관계자도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의 최대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구글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이 자체 운영체제, 즉 OS 개발 등을 통해 지나친 구글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자 구글이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미국 아이다호주의 휴양지 썬밸리에서 열린 앨런 앤 컴퍼니 컨퍼런스에서 레리 페이지 구글 CEO를 만났다. 페이지 CEO는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구글의 스마트워치용 OS 안드로이드 웨어에 집중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현지 매체 디인포메이션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이 17일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4종류의 스마트워치를 만들었는데 이 중 한 종만 구글의 안드로이드 웨어를 내장한 제품이다. 페이지 CEO는 삼성전자가 인텔과 함께 개발한 자체 OS 타이젠으로 구동하는 스마트워치 2종을 내놓은 데 큰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대화를 목격한 이들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넘쳤다고 전했다. 구글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첫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를 개발할 때도 우리가 별도로 스마트워치용 OS를 만들고 있으니 섣불리 제품을 내놓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공식적으로는 협력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입장을 조율하다 보면 사소한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담당 수석부사장인 순다 피차이도 최근 인터뷰에서 삼성과 우리는 장기적으로 동반자 관계이며 함께하지 않으면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애플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당장 구글이라는 든든한 조력자와 손을 끊고 독자 행보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가 개발하는 앱과 겹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구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삼성이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비중을 축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승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스잔.
찬바람이 부는데 시장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시장 보고 싶은 이 마음 시장 너는 알고 있잖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렴 시장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시장 잊을 수 없는 시장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시장 시장 찬바람이 부는데 시장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시장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시장 잊을 수 없는 시장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시장 시장 찬바람이 부는데 시장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지난밤부터 전라남도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 10시 20분에는 한평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효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일부 지역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3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10시까지 나주의 다도 지역은 218.5mm나 되고요. 화순의 이양 지역도 199mm나 됩니다. 지금도 쏟아지듯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산간 계곡에서 야영을 하신다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마 전선에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비는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점차 날은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텐데 구름이 다소 많이 끼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중부 내륙 지역과 경상 남북도 지역도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 강원 영서 지역과 충청북도,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역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장마 수강 상태 좀 들 텐데요.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중부 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남부 지방의 장맛비 소식이
소식이 전해지겠고 금요일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지난밤 속초와 강릉, 울산 등은 열대 현상이 있었고 한낮에도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 춘천과 대구, 울산 지역은 32도, 서울, 강릉 31도, 세종과 대전, 부산 등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 지역은 안개가 낀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행하는 열차는 주말답게 미리 좌석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열차는 이른 시간부터 자리가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 전라선과 장항선, 중앙선은 오후 4시나 5시 때 준비된 열차 이후로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태백선,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의 하행선 열차도 오후에 준비된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용산역에서 목포나 광주 방면으로 운행하는 호남선 역시 다른 구간들보다는 다소 낮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전과 오후 일부 열차에는 예매율이 높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이미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눈에 띄고요. 이렇다 보니까 하루 열차 이용객이 가장 많고 열차 운행 횟수도 많은 경부선은 부산이나 진주역에서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이 밖에 호남선과 전라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선들도 오후 6시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반면 춘천역에서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는 아직은 대부분의 열차에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강원도 지역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코레일에서는 동해안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달 24일까지는 청량역에서 강릉역 간을 왕복으로 운행하는 태백선의 모든 열차를 망상 해수욕장 앞에 준비된 임시 승강장에서 정찰하니까요.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 오늘 행복한 날이야. 기다린 날이 찾아왔네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마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네. 바람 부는 세상 이 내 인생에 구비구비 사연도 많았죠. 살다 보니 기쁜 날도 오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날이야. 기다린 날이 찾아왔네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마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네. 꼬불꼬불 꼬인 이 내 인생에 가도 끝이 없더니 지난 세월들이 꿈만 같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우리 함께 춤을 춥시다. 세상 이 내 인생에 구비구비 사연도 많았죠. 살다 보니 기쁜 날도 오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입니다.
춤을 춥시다. 달같이 기쁜 날에 흥겹게 춤을 춥시다. 흥겹게 춤을 춥시다. 이어서 서해면 기사입니다. 17일 광주 도심에서 강원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추락한 사고를 둘러싸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블랙박스 분석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8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추락 헬기 블랙박스 복구를 프랑스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고 헬기는 프랑스 유로콥터가 제작했다. 사고 당시 화재로 블랙박스 회로판이 손상된 탓이다. 손상된 블랙박스에서 정보를 인출하는 데에만 길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베테랑 조종사가 모는 헬기가 왜 비행 경로를 벗어나 다이빙하듯 땅바닥으로 수직 강하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헬기 추락 장면을 보면 사고 헬기가 추락하면서 양력을 높여 착륙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다. 헬기가 추락하더라도 보통 지상 100에서 150m 높이 정도의 착륙 단계에서 조종관을 들어올려 추락 속도를 줄이면서 양력을 발생시키면 기체가 살짝 들려 착륙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 없이 곤두박질 쳤다. 최쌍용 구미대 헬기정비과 교수는 추락하는 헬기가 착륙 조작을 시도하는 장면이 없는 것으로 봐서 조종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추락 장면은 전문가들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유관에 의존하는 시계 비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데도 사고 헬기가 7,000피트 상공에서 계기 비행을 강행하려 한 것도 의문이다. 공군은 당시 사고기의 비행 계획 신고에 따라 계기 비행을 허가했다. 추락 지점인 광산구 수안지구의 시정은 11k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최저 운고 800여 미터로 시계 비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한 공역은 공군이 전투훈련기에 비행훈련이 있을 때에만 헬기의 경우 700피트 고도를 유지한 채 시계 비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 항공 전문가는 사고 당일엔 공군 훈련기에 기동 훈련도 없어서 베테랑 조종사라면 충분히 시계 비행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이 관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공군 측은 헬기가 이륙한 직후부터 관제 공역을 벗어날 때까지 비행 계획서대로 고도를 유지하며 안전 운항을 하도록 헬기와 계속 교신을 한다며 당시 사고 헬기가 3,600피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고도가 떨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헬기는 추락 직전 정상 항로인 하남산업단지 항로를 벗어나 고층 건물들이 위치한 인구 밀집 지역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공군은 사고 헬기와 이륙 이후 계속 교신을 했다면서도 오전 10시 53분 갑자기 사고 헬기가 관제탑 레이더에서 사라질 당시 헬기의 고도와 위치, 기체 이상 징후 감지 여부, 비상교신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살해된 재력가 송모 씨의 뇌물장부인 매일기록부를 18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A 부부장 검사가 송 씨에게서 받았다는 장부 기록을 송 씨 유족들이 훼손하는 바람에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잘 몰랐다는 해명을 하는 차원에서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사건의 증거물을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검이 공개한 메일 기록부는 송 씨가 접촉한 인물과 뇌물 액수 등을 일기처럼 기록한 A4 용지 크기의 황토색 장부였다. 각 장을 뜯었다가 스테이플러로 다시 고정한 흔적이 남아있다. 송 씨는 해당 장부에다 한 줄씩 그날의 뇌물 전달액을 써내려갔다. 송 씨는 A, C처럼 어떤 암호를 지출 내역 옆에 기록하기도 했다. 장부상 A 부부장 검사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은 1,780만 원에 달한다.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있다. 애초에 검찰은 A 부부장 검사가 받은 금액을 2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A 부부장 검사가 받은 돈은 1,780만 원이라고 경찰이 반박하자 그제서야 검찰은 송 씨 유족이 A 부부장 검사 이름을 수정액으로 장부에서 지운 걸 발견했다며 꼬리를 내렸다.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 액수 역시 경찰 주장대로 수정했다. 검찰은 장부 공개를 통해 송 씨가 깨알같이 글을 써서 미처 몰랐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래돼 빛바랜 장부 기록을 하얀 수정액으로 고쳤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수정액으로 지웠다면 당연히 조작을 의심해봐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는다. 대검은 최근 A 부부장 검사에게서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금형 부산경찰청장이 부산 지역 불교 지도자에게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과 그림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월 13일 오후 집무실에서 부산청 경승실장이자 부산불교연합회장인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그림 한 점을 받았다. 그림은 수불 스님이 범어산의 일주문을 화폭에 옮긴 작품이다. 수불 스님은 당시 고생하는 전의경들에게 빵이나 피자 등을 사서 격려해달라며 5만 원권 100장이 된 흰색 봉투를 건넸다. 이 청장은 한 차례 거절했지만 수불 스님이 이 돈으로 물품을 사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며 뜻을 굽히지 않자 배석한 당시 1부장을 통해 봉투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경무관인 1에서 3부장과 총경 1명, 부산불교연합회 회장단 4명이 배석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정현의 당신 아니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네. 당신 만나서 힘들 때도 있었지, 가끔은 아플 때도 있었지. 하지만 좋은 건 어떡해. 내 가슴 녹여주던 당신이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던 나였기에 남은 인생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네. 당신 만나서 힘들 때도 있었지, 가끔은 아플 때도 있었지.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오늘의 신문 계속해서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3월 인도양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370편에 이어 17일 MH17편까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현지 일간 뉴스트레이츠 타임즈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짐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비극적인 해 또다시 비극적인 날을 맞았다며 MH17편 탑승자 298명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지난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MH370편이 인도양 상공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참사를 겪었다. 실종 사건 직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기체 흔적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다. 모신 아지즈 메이뱅크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항공 역사상 불과 4개월 사이에 초대형 재난을 겪은 항공사는 없다며 내각 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은 이날 말레이시아 항공 주가가 전날보다 11%나 폭락했다고 전했다. 나집 총리는 MH17편이 운항한 항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인한 안전항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MH370편 실종 사건으로 경영난에 처한 말레이시아 항공이 경비 절감을 위해 비행 위험 지역인 우크라이나 경유 항로를 고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여객기가 터키 등 우회 항로를 선택할 경우 비행 시간은 평균 11분, 비용은 약 200만 원 더 소요된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17일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의 미사일 피격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네덜란드가 전국적으로 조기를 울리고 애도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다 급거 귀국한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는 아름다운 여름날이 최악의 날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제20회 국제 에이즈학회 IAS 학술 행사를 앞두고 다수 행사 참가자를 잃은 IAS는 애도 성명을 냈다. IAS는 욥 랑게 암스테르담대 병원 세계보건팀장을 포함해 100여 명의 저명학자와 전문가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350여 편의 관련 논문을 쓴 랑게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에이즈 관련 글로벌 프로그램에서 임상연구와 약물개발팀장을 맡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지인은 욥은 전화로 국제회의를 함과 동시에 5명의 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라며 이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으면 딸아이 5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던 재치있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여객기 추락 수시간 전 활주로에 있는 MH17편을 찍어 사진을 올린 네덜란드 탑승객의 페이스북에는 사고 소식을 들은 친지들이 영면하길 바란다는 댓글을 달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1일째 교전 중인 이스라엘 군이 17일 밤 가자 지구의 지상군을